중국 선수들은 스포츠계를 떠나라. 올림픽이 한창인 프랑스 파리에서 난데없이 중국 선수들에게 운동을 그만두라며 일가라는 사람이 나타나 모두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 명이 아닙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중국 선수단을 비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작 중국 선수단은 뻔뻔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모두의 인상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날이 갈수록 짙어지고 있는 중국팀의 조직적인 거짓말 의혹 때문인데요. 속였다면 진정한 승리가 아니겠죠? 도대체 어떤 상황인지 미처 몰랐던 소식과 뒷이야기까지 지금부터 재미슈가 전해드립니다. 2024 파리올림픽 남자 혼계영 400m 결승에 참가했던 영국 대표팀의 애덤 피티 선수가 동메달 획득에 실패한 뒤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분통을 터뜨려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공정하게 이기지 못하면 이기는 의미가 없다고 분노하며 말을 이어갔는데요.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손을 댄다면 그것은 진정한 승리가 아니다. 2번이나 오염됐다면 스포츠계를 떠나야 한다고 강조했죠. 대체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화가 난 걸까요?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중국 수영팀의 활약이 무섭다고 합니다. 수영 괴물이라고 불리는 판잔러가 남자 자유형 100m 금메달을 따는가 하면 미국의 텃밭이었던 남자 홍계영 400m에서까지 금메달을 따내며 이변을 일으킨 거죠. 1984 LA 올림픽부터 2020 도쿄 올림픽까지 이 종목에서 10연패를 달성했던 미국의 독주를 막아낸 성과에 중국인들은 중화가 미국을 이겼다며 크게 열광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이 활약할수록 선수들을 향한 약물 의심의 눈초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애덤 피티 선수의 발언은 혼계영 400m 우승 멤버인 중국의 친하이양과 순자준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사실 중국 선수단은 지난 도쿄올림픽에 참가했던 선수 중 무려 23명에게서 금지 약물인 트리메타지딘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폭로가 나오면서 도핑 스캔들에 휩싸인 바 있습니다. 이번 올림픽에 출전한 친하이양과 순자준도 이 명단에 포함된 선수였죠. 특히 친하이양은 2017년도에도 경기력 향상 약물인 클렌부테롤 양성 반응을 보인 적이 있을 정도로 상습범이기도 하죠. 도쿄올림픽에서 중국 선수들에게서 검출됐던 약물은 협심증 치료제로 쓰이는 트리메타지딘이라는 약물입니다. 이 약물은 혈류량을 증가시켜 체내의 산소 공급을 원활하게 하는 의학적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운동선수들에게는 격한 운동을 하더라도 숨이 덜 차게 되는 부수적인 효과가 있어 공정한 승부에 방해가 되죠. 때문에 세계 도핑 방지기구인 WADA에서도 트리메타지딘을 금지 약물로 지정했습니다. 당시 중국 측은 중국 선수단 일부가 올림픽을 위해 머물렀던 호텔 주방에 향신료 용기가 오염됐었고 이에 오염된 음식을 선수들이 섭취해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WADA는 해당 조사 결과를 받아들이며 이들의 출전을 허용했죠. 유야무야 어물쩍 넘어가버린 중국팀의 도핑 의혹에 대한 파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올림픽뿐만 아니라 각종 대회에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도핑 이슈로 손가락질을 받았는데도 문제가 됐던 23명의 수영 선수 중 11명이 파리 올림픽에 출전해 뻔뻔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죠. 비록 중국팀을 직접 지목하며 언급한 것은 아니지만 애덤 피티 선수의 분노가 향한 상대는 분명해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시스템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게 현실이라며 시스템이 더 엄격해질 필요가 있다. 부정행위는 사기라고 말했죠. 그는 팀에 방해가 되고 싶지 않아서 지금까지 발언을 자제해왔다며 영국팀은 최선을 다했고 공평하게 경기에 임해 기쁘다. 경기에 진실하게 임했기 때문에 자부심을 갖는다고 에둘러 중국팀을 비판했습니다. 호주의 수영 코치 브렛 호크는 좀 더 구체적으로 중국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판잔러가 남자 자유형 100m에서 46초 80이라는 세계 신기록을 세우며 우승한 데 대해 그 기록을 깨는 것은 인간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자신의 견해를 밝혔죠. 도핑 여부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맥락상 판잔러에게 도핑이 의심된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왜 중국 선수들만 의심하고 괴롭히나? 반면에 중국 선수들은 도핑 의혹이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파리올림픽 남자 개인 혼영 200m에서 동메달을 딴 왕수는
중국 수영 선수들은 결백하다. 우리는 규정을 확실하게 지키면서 메달을 위해 경쟁한다며 도덕적인 문제 없이 메달을 따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진정한 목표라고 항변했습니다. 또 지난 5월부터 일주일에 2번 총 28차례나 도핑 테스트를 받았다며 7월 5일 이후에는 11번이나 도핑 테스트를 했다. 내가 금지 약물 문제에서 자유롭다는 의미 아닌가? 라고 큰소리쳤죠. 여자 저병 200m에서 동메달을 딴 장위 페이는 한술 더 뜹니다. 언론 인터뷰에서 믿기지 않는 판잔러의 기록에 대한 질문을 받자 중국 선수들은 좋은 성적을 내면 왜 의심을 받아야 하느냐, 금메달 7, 8개를 딴 펠프스는 왜 의심을 받지 않는 것이냐며 강한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죠. WADA는 믿을 수 없다. 뜬금없이 소환된 미국의 국민 영웅 마이클 펠프스도 할 말이 많습니다. 펠프스는 미국 하원에서 열린 중국 수영 도핑 관련 청문회에 참석해 세계 도핑 방지기구는 중국 수영 도핑 문제에 공정한 판단을 하지 못했다고 비판했죠.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선 펠프스는 WADA의 계획은 실패했다며 선수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권리를 WADA가 지키지 못했다고 증언했죠. 도쿄올림픽 직전에 중국 선수들의 몸에서 금지 약물이 적발되었음에도 중국 최고 관리들은 해당 선수들의 도핑 혐의를 무죄라고 스스로 결론짓고 올림픽에 내보냈고, 공정하게 판단해야 할 WADA는 수많은 도핑 전문가들의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유리한 결정을 내려버린 것을 지적한 것이죠. 당시 이 사실이 알려지자 중국 외교부가 나서 서방 언론이 제기한 의혹은 허위 정보와 진술에 의한 가짜뉴스라고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우리 중국 정부는 도핑의 무관용에 확고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WADA 규정을 엄격히 준수한다고 설명을 보탰지만 이러한 변명에 수긍하는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WADA의 발표도 과관입니다. 당시 중국 선수들의 소변 샘플이 오염된 건 사실이다. 하지만 중국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탓에 우리는 중국의 조사원을 파견할 수 없었다. 하지만 우리는 중국 당국의 발표를 부인할 근거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한 것이죠. 결국 어처구니 없게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실시된 도핑 검사에서 의심스러운 정황이 발견되었지만 코로나19로 중국에 들어갈 수 없었고, 중국 측에서 자체 진상 조사한 내용을 그대로 믿고 올림픽 출전을 허용했다는 말이었던 겁니다. 청문회에 출석한 펠프스는 강도 높게 WADA를 비판했습니다. 나는 현역 시절 1년에 최대 150차례의 도핑 테스트를 받았다. 다른 나라 선수는 30에서 40회에 그쳤다. 모두가 같은 기준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죠. 이어 도쿄올림픽에서 WADA는 중국 수영 선수를 제대로 검사하지 않았다. 이런 일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 더는 WADA를 신뢰할 수 없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공정한 판단을 위해 미 하원은 WADA 관계자에게도 출석을 요청했지만 WADA는 다른 나라에서 발생한 사건에 관해 미국 의회 위원회에 참석해 증언하는 건 부적절한 정치적 논쟁에 휘말릴 수 있다고 거절해서 의혹을 더하고 말았죠. 논란을 자초한 세계 도핑 방지 기구의 부회장이 중국의 여자 쇼트트랙 스케이팅 금메달 리스트였던 양양이라는 점, 그리고 2020년부터 벌써 4년째 그 자리에 있다는 사실은 크게 상관없을 것으로 믿지만 말입니다. 모든 건 미국의 조작이다. 중국이 주장하는 것처럼 국가가 주도해서 조직적으로 벌이는 약물 복용과 은폐는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일일까요? 러시아 역시 비슷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대외정보국은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미국이 러시아 스포츠계를 국제 무대에서 고립시키기 위해 러시아가 강세를 보이는 종목들에 대한 대규모 도핑 스캔들을 터뜨리려고 한다고 주장했죠. 러시아 대외정보국에 따르면 미국이 리듬 체조, 아티스틱 스위밍, 피겨 스케이팅 등 러시아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 선정적인 폭로를 기획하고 있다는데요. 곧 러시아의 유명 스포츠 학교와 지도자, 선수에 대한 터무니없는 거짓말이 쏟아질 것이라며, 이는 전 세계 팬들이 러시아 선수들의 강인함과 아름다움이 약물 복용과 속임수 덕분이라고 믿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죠. 도둑이 재발절인 걸까요? 물론 사실이 아니라면 되게 억울할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전과가 있습니다. 러시아 반도핑 연구소의 소장으로 직접 약물 복용을 주도했던 그리고리 로드첸코프가 러시아의 국가적 도핑 스캔들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지시였다고 폭로한 뒤
미국으로 망명한 사실이 있기 때문이죠. 당시 로드첸코프는 연구소의 두 관계자가 의문의 죽음을 당한 이후 평생 두려움에 떨며 살았고 살기 위해 2015년 러시아를 떠났다고 밝혔습니다. 로드첸코프는 2014년 소치 올림픽 이전에도 러시아가 2008년 베이징 올림픽과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국가적 차원의 도핑을 진행했다고 폭로하기도 했고 결국 국제올림픽위원회 IOC는 러시아에 대한 참가 금지를 결정했습니다. 러시아는 2018년 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참가를 금지당했죠. 도핑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명된 개인 선수만 엄격한 조건 하에 러시아가 아닌 중립국 깃발을 들고 출전할 수 있었고요. 이런 상황이니 러시아의 난데없는 공작 발언이 진정성 있게 들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올림픽의 아버지라 불리는 쿠베르텍 남작, 프랑스 출신의 올림픽 부흥운동을 시작하여 국제올림픽위원회 IOC를 창설한 것으로 유명하죠. 근대 올림픽을 시작하며 그가 주창한 올림픽 이념은 우정, 결속, 페어플레이 정신을 아우르는 동시에 국적과 문화 차이를 극복하는 정신과 영혼의 향상이라는 거창한 목표를 두었습니다. 하지만 몇몇 나라나 선수들의 행동과 발언을 보면 올림픽 정신에 걸맞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오로지 금메달이라는 결과뿐만 아니라 그곳에 이르는 과정까지도 소중하게 지켰으면 합니다. 앞으로 남은 경기에서도 우리 선수들의 선전을 기원합니다. 우리 선수들을 위해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푹푹 찌는 무더운 날씨에도 바쁜 시간 내서 시청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재미쇼는 또 흥미롭고 새로운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자님들 감사합니다.